안녕하세요. 혹시 장바온 감자가 벌써 싹을 틔우기 시작했나요? 아직 한겨울인 12월인데 말이죠. 푸릇푸릇 돋아난 감자 싹을 보면서 이걸 먹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아깝지만 그냥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싹이 난 감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아주 간단하고 놀라운 방법 하나로 이 감자를 내년 5월까지도 멀쩡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심지어 서늘한 지하실이나 창고가 없는 아파트에서도 완벽하게 가능한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방에 숨어있던 평범한 이것이 어떻게 감자 저장의 마법사가 되는지 그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감자는 왜 이렇게 눈치 없이 싹을 틔우는 걸까요? 감자는 원래 땅속에서 자라는 식물의 일부, 바로 덩이줄기입니다. 감자의 움푹 파인 부분들, 우리가 눈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새로운 줄기와 잎을 만들어낼 생장점들이 잠자고 있어요. 이 감자들은 적절한 조건만 갖춰지면 자신을 희생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려는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바로 따뜻한 온도, 빛, 그리고 적당한 습도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감자를 흙으로 덮인 움막이나 깊은 땅 속에 보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갑고 어둡고 습도가 유지되는 환경을 만들어 감자의 생장 본능을 억제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대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겨울에도 늘 20도 이상을 유지하는 따뜻한 실내, 밝은 조명, 건조한 공기. 이것은 감자에게 지금이 바로 싹을 틔울 때야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감자싹과 녹색으로 변한 부분에 생기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요. 이 역시 감자가 스스로를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방어 물질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이 감자의 본능을 잘 이해하고 현대적인 환경 속에서 감자를 아주 효과적으로 속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감자 보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장소의 문제입니다. 현대의 주거 환경, 특히 아파트는 감자에게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자가 가장 좋아하는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섭씨 4도에서 10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감자의 호흡 작용이 최소화되고 싹을 틔우려는 생화학적 활동이 거의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집 안의 온도는 겨울철에도 보통 섭씨 20도를 훌쩍 넘기죠. 이런 따뜻한 환경은 감자에게 봄이 왔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감자는 즉시 잠에서 깨어나 저장된 양분을 사용해 싹을 틔울 준비를 시작합니다. 또한 감자는 높은 습도를 좋아합니다. 약 80에서 90%의 습도가 유지될 때 수분 손실을 막아 오랫동안 단단하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방으로 인해 건조한 실내 공기는 감자의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 쭈글쭈글하게 만들고 맛과 식감을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따뜻하고 건조한 현대의 집은 감자에게는 사막과도 같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감자를 사오더라도 별다른 조치 없이 실온에 며칠만 방치하면 금세 싹이 나고 쭈글해지는 현상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 안에서 이 이상적인 저온 다습 환경과 가장 유사한 공간을 찾아내거나 혹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감자를 보관하기에 최악인 장소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주방의 싱크대 아래 수납장이나 가스레인지 주변입니다. 요리를 하는 주방은 집 안에서도 온도 변화가 가장 잦고 전반적으로 온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특히 가스레인지나 오븐 주변은 조리 시 발생하는 열기로 인해 감자에게는 거의 찜질방과도 같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런 곳에 감자를 보관하는 것은 감자에게 어서 빨리 싹을 틔워라 하고 재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싱크대 하부장은 습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배수관 주변은 물기가 맺히기 쉽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습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습기는 감자의 싹을 틔우는 것을 넘어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감자는 습한 것을 좋아하지만 물기가 직접 닿거나 공기가 통하지 않는 축축한 환경은 부패를 유발하는 세균들에게 천국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또 다른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냉장고에 감자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낮은 온도가 싹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섭씨 4도 이하의 너무 낮은 온도에 감자를 보관하면 감자 내부의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하는 저온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변한 감자는 맛이 달짝지근하게 변해 고유의 풍미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튀기거나 구웠을 때 아크릴라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방 수납장, 가스레인지 주변, 그리고 냉장고는 감자 보관 장소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금지 구역이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감자를 보관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는 행동입니다. 흙이 묻어있는 감자를 보면 지저분하게 느껴져서 보관하기 전에 물로 말끔하게 세척해서 보관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감자 껍질에 묻어있는 흙은 단순히 흙이 아닙니다. 이 흙은 감자가 땅속에서 자라는 동안 외부의 병균이나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자연적인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또한 흙이 덮여있는 상태는 감자 껍질의 미세한 구멍들을 통해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습제 역할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흙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순간 감자는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연약한 속살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감자는 외부의 세균이나 곰팡이에 훨씬 취약해지며 작은 상처라도 있으면 그 부위를 통해 쉽게 부패가 시작됩니다. 또한 세척 과정에서 감자 껍질에 스며든 물기는 감자를 더욱 빨리 무르게 만들고 썩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아무리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아낸다고 해도 껍질 속까지 완벽하게 건조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축축한 상태로 상자나 봉지에 담겨진 감자들은 서로 붙어서 공기 순환을 막고 결국 한두 개의 감자가 썩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감자로 부패가 빠르게 번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감자는 반드시 흙이 묻은 상태 그대로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철칙입니다. 보관 전에는 흙을 털어내는 정도로만 정리하고 절대 물에 씻지 마세요. 세 번째 실수는 감자를 잘못된 친구와 함께 두는 것입니다. 식물과 과일 중에는 스스로 숙성하면서 에틸렌이라는 식물 호르몬 가스를 방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스는 주변에 있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의 숙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덜 익은 과일을 빨리 익히고 싶을 때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방출하는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봉지에 넣어두곤 하죠. 그런데 이 원리가 감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는 감자와는 상극인 최악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양파와 감자는 둘 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을 좋아해서 한 곳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양파가 내뿜는 가스는 감자의 휴면 상태를 깨우고 싹을 매우 빠르게 자라게 만듭니다. 동시에 감자가 내뿜는 습기는 양파를 무르고 썩게 만듭니다. 결국 서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윈윈이 아닌 루즈루즈 관계인 셈이죠. 바나나 역시 에틸렌 가스를 다량 방출하므로 감자 근처에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어떨까요? 사과도 대표적으로 에틸렌 가스를 많이 내뿜는 과일인데 이상하게도 감자와 사과의 관계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오늘의 핵심 비법과 관련이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감자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단독으로 다른 어떤 과일이나 채소와도 섞이지 않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파와는 물리적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자 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에 싹이 나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면 감자 전체가 독으로 변해서 통째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솔라닌은 감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배당체 독소의 일종입니다. 이 물질은 주로 감자의 싹이 나는 부분의 밑동, 그리고 햇빛에 노출되어 녹색으로 변한 껍질 부분에 집중적으로 생성됩니다. 즉, 멀쩡한 감자 속살에는 솔라닌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자의 싹이 조금 났다고 해서 감자 전체를 버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싹이 난 부분과 그 주변의 뿌리 부분을 칼로 깊게 도려내고 껍질이 녹색으로 변했다면 그 부분의 껍질을 평소보다 두껍게 깎아내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쓴맛을 내기 때문에 조리된 감자에서 쓴맛이 느껴진다면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을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 구토, 설사, 현기증 등의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건강한 성인이 위험한 수준의 솔라닌을 섭취하려면 녹색으로 변한 감자를 껍질째로 아주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싹이 너무 많이 자라서 감자 자체가 쭈글쭈글해지고 물렁해졌다면 이는 감자의 영양분이 싹으로 대부분 이동했다는 신호이므로 맛도 없고 영양가도 떨어져 그냥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싹이 났다고 무조건 버리는 것은 낭비라는 사실입니다. 싹과 녹색 부분만 제대로 제거하면 얼마든지 안전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감자를 위한 꿈의 환경, 즉 이상적인 저장 조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완벽한 감자 저장 조건을 4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온, 고습, 암흑, 통풍입니다. 첫째, 저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섭씨 4도에서 10도 사이의 온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감자의 호흡률이 현저히 떨어져 에너지 소모가 적고 싹을 틔우려는 생장 활동이 억제됩니다. 섭씨 4도보다 낮아지면 저온 당화 현상이 발생하고 10도를 넘어가면 싹이 트기 시작하므로 이 골든존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고습입니다. 상대 습도 85에서 95% 사이의 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감자는 약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조한 환경에서는 쉽게 수분을 잃고 쭈글쭈글해집니다. 적절한 습도는 감자의 신선함과 단단함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줍니다. 셋째, 암흑입니다. 감자는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주 약한 빛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껍질에서 엽록소가 형성되어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솔라닌의 생성이 촉진됩니다. 따라서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암흑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풍입니다. 감자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계속해서 호흡을 합니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감자를 쌓아두면 감자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습기가 정체되어 부패를 촉진하고 곰팡이가 생기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감자들이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곳이 바로 전통적인 방식의 땅속 저장고나 지하실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사는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처럼 들리죠.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비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감자를 구할 비밀 병기를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사과입니다. 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주스로 갈아 마시거나 간식으로 아삭하게 베어 무는 바로 그 평범한 사과 말이에요. 이 간단한 과일 하나가 어떻게 겨우내 감자를 지켜주는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과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 비밀은 바로 사과가 내뿜는 에틸렌 가스에 있습니다. 사과는 스스로 익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식물 호르몬, 즉 에틸렌 가스를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이 가스는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의 숙성 과정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덜 익은 바나나 옆에 사과를 함께 두면 바나나가 훨씬 빨리 노랗게 변하고 달콤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틸렌 가스의 힘이죠. 하지만 이 숙성 마법사, 에틸렌 가스는 감자를 만났을 때 아주 흥미로운 반전의 드라마를 씁니다. 감자에게 있어 적정 농도의 에틸렌 가스는 숙성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발화 억제제로 작용합니다. 감자의 생장점을 자극하는 대신 깊은 동면 상태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마치 감자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봄이 올 때까지 푹 쉬고 있어 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대규모 상업용 감자 저장고에서도 감자의 장기 보관을 위해 인공적으로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여 발화를 억제하는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기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비싼 상업 기술을 집에서 사과 단 한두 개로 저렴하고 안전하게 흉내낼 수 있는 셈입니다. 정말 놀랍고 경제적인 자연의 지혜 아닌가요? 이 사과 한 알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감자 보관의 전문가가 될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그렇다면 감자 보관을 위해 어떤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모든 사과가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지만 품종이나 숙성도에 따라 그 양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단하고 신맛이 강하며 껍질이 두꺼운 품종의 사과가 더 오랫동안 꾸준히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니 스미스와 같이 아삭하고 새콤한 녹색 사과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품종 중에서는 홍로나 단단한 부사 품종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이미 너무 많이 익어서 무르기 시작한 사과나 껍질이 얇고 단맛이 강한 품종은 에틸렌 가스를 단기간에 많이 방출하고 금방 상해버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흠집이 있거나 멍들거나 일부가 썩기 시작한 사과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과는 에틸렌 가스뿐만 아니라 부패를 유발하는 곰팡이나 박테리아까지 함께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지키려다 오히려 함께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선하고 단단하며 상처 없는 깨끗한 사과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의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한두 개면 10kg 정도의 감자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선하고 건강한 사과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제 마트에서 사과를 고르실 때 단순히 맛있는 사과를 고르는 것을 넘어 내 감자를 오랫동안 지켜줄 든든한 보디가드를 고른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선택해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감자 저장 프로젝트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자 선별 작업입니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정예 요원을 뽑는 것처럼 앞으로 몇 달 동안 함께할 건강한 감자들을 신중하게 골라내야 합니다. 시장에서 갓 사온 감자 한 박스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안에는 이미 상처가 났거나 병들었거나 무르기 시작한 감자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불량 감자가 전체 감자를 모두 썩게 만드는 썩은 사과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저 넓은 신문지나 박스를 바닥에 깔고 감자를 모두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감자 하나하나를 손에 들고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표면에 깊은 상처나 흠집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농기구나 운송 과정에서 생긴 상처는 부패균이 침투하는 통로가 됩니다. 둘째, 손으로 살짝 눌러보아 물렁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단단하지 않고 무른 느낌이 드는 감자는 이미 내부에서 부패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껍질에 검거나 짙은 갈색 반점이 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감자는 즉시 골라내야 합니다. 넷째, 이미 싹이 많이 자라거나 껍질이 심하게 녹색으로 변한 감자도 장기 보관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선별된 건강한 감자들만이 앞으로의 긴 여정을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감자는 과감하게 골라내어 먼저 소비하거나 상태가 심각하다면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선별 작업은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공적인 감자 장기 보관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단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공적인 감자 선별 작업이 끝났다면 다음 단계는 감자들이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자 보관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바로 습기입니다. 감자 표면에 남아있는 물기는 부패를 일으키는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감자를 보관하기 전에는 반드시 표면이 완벽하게 건조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갓 수확했거나 비를 맞았거나 혹은 판매처에서 물을 뿌려두어 축축한 상태의 감자를 구매했다면 바로 상자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신문지를 넓게 펼쳐놓고 감자들이 서로 닿지 않도록 강역을 두어 널어 놓으세요. 그리고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자연바람에 말려주는 큐어링 추링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자 껍질 표면에 작은 상처들이 자연스럽게 아물고 표면의 습기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껍질이 단단해지고 건조해지면서 외부 병균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집니다. 이 과정을 예비 저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장기 저장의 성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감자를 말릴 때는 직사광선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감자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면서 솔라닌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흙이 묻어날지언정 물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뽀송뽀송한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감자를 몇 달 동안 썩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건강하고 뽀송뽀송한 감자들을 담을 안락한 집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감자 보관 용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통기성입니다. 감자는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계속해서 숨을 쉬고 이 과정에서 열과 습기를 방출합니다. 따라서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용기에 감자를 보관하면 감자가 내뿜은 습기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용기 내부는 고온 다습한 상태가 되어 감자가 쉽게 썩거나 싹이 나게 됩니다. 최악의 선택은 바로 비닐봉지입니다.
비닐봉지는 공기순환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감자를 그야말로 질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내부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물방울이 맺히고 이는 감자를 빠르게 썩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절대 감자를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지 마세요. 가장 추천하는 용기는 바로 구멍 뚫린 종이 상자 박스입니다. 종이는 스스로 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상자 옆면과 바닥의 칼이나 송곳으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주면 통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나무 상자나 왕골 바구니 역시 훌륭한 선택입니다. 재질 자체가 통기성이 뛰어나고 감자 사이사이에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만약 이런 용기가 없다면 빛이 통하지 않는 짙은 색의 종이 쇼핑백이나 쌀 포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용기를 선택하든 핵심은 감자가 답답하지 않게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밀폐된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봉지는 피하고 반드시 공기가 통하는 재질의 용기를 선택하세요. 올바른 용기를 선택했다면 이제 감자와 사과를 담는 기술, 즉 레이어링 기법을 활용할 차례입니다. 감자를 한꺼번에 상자 안에 와르르 쏟아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감자들이 서로의 무게에 짓눌려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감자들 사이에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준비된 상자 바닥에 신문지를 2-3겹 정도 깔아주세요. 신문지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흡수하고 외부의 빛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감자를 한층 레이어 깔아줍니다. 이때 감자들이 서로 너무 빽빽하게 붙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들 사이에 작은 공기층이 형성되어 통풍에 유리해집니다. 감자 한 층을 다 깔았다면 그 위에 다시 신문지를 한 겹 덮어주세요. 이 신문지층은 위아래 감자층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한 개의 감자가 썩더라도 신문지가 확산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방어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신문지 위에 새로운 감자층을 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감자층, 신문지층, 감자층을 반복하여 상자를 채워나갑니다. 상자를 너무 가득 채우지는 마세요. 상자 상단에는 약간의 여유 공간을 남겨두어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레이어링 기법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각의 감자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공기 순환을 극대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방화벽 역할까지 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사과를 투입할 시간입니다. 사과는 감자의 발화를 억제하는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얼마나, 그리고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과의 양은 감자의 양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자 10kg 당 중간 크기의 신선한 사과 1-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과를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한 양의 에틸렌 가스는 오히려 감자의 노화를 촉진하거나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를 배치하는 위치는 감자들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감자 박스의 맨 위나 맨 아래에만 두는 것보다는 사과에서 방출된 에틸렌 가스가 상자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중간층에 넣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레이어링 기법을 활용한다면 첫 번째 감자층을 깔고 그 위에 사과 하나를 놓고 다시 신문지를 덮고 두 번째 감자층을 쌓은 뒤 다른 사과 하나를 놓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감자들 사이에 사과를 숨겨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과가 감자에 직접 닿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서 나오는 물질이 감자를 상하게 한다는 속설도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과가 감자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 에틸렌 가스를 꾸준히 그리고 균일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감자 10kg에 사과 한두 개, 그리고 감자들 사이에 골고루 배치하기, 이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자와 사과를 모두 담았다면 이제 감자를 위한 완벽한 마이크로 환경을 조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빛은 차단하되 공기는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자 보관의 큰적인 빛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자 뚜껑을 덮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뚜껑을 완전히 밀봉해서는 안 됩니다. 뚜껑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공기순환이 막혀 내부 습도가 너무 높아지고 감자가 숨을 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자 위에 여러 겹의 신문지를 덮어주거나 통기성이 좋은 검은색 천이나 마른 수건 같은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빛은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신문지나 천의 틈새를 통해 약간의 공기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상자 자체에 뚜껑이 달려 있다면 뚜껑을 완전히 닫지 말고 살짝 열어두거나 뚜껑에도 몇 개의 숨구멍을 뚫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감자의 장기 보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팁은 상자 바닥에 벽돌이나 나무토막 2개를 꿰어 바닥에서 살짝 띄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자 바닥면으로도 공기가 순환되어 통풍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습기가 올라오기 쉬운 베란다 바닥 같은 곳에 보관할 경우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감자 상자는 외부의 빛과 급격한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받으면서도 내부에서는 신선한 공기가 순환하고 사과가 뿜어내는 에틸렌 가스가 가득 찬 감자 호텔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안에서 감자들은 깊은 겨울잠을 자며 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준비된 감자 호텔 상자를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집 안에서 감자의 이상적인 보관 조건인 차갑고 어두운 곳을 찾아야 합니다. 각 가정의 구조마다 다르겠지만 몇 가지 추천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용도실이나 창고입니다. 보통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 집 안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공간이며 창문이 없어 어둡기 때문에 감자 보관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관이나 신발장 근처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외부의 찬 공기 때문에 다른 실내 공간보다 온도가 낮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발장 안에 공간이 있다면 빛이 완벽하게 차단되므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햇빛이 들지 않는 북쪽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는 온도를 낮게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지만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감자가 얼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 블록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 의외의 장소는 바로 옷장이나 붙박이장의 구석입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옷장 구석은 항상 어둡고 다른 공간보다 온도가 약간 낮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일러 배관이 지나가는 곳이나 직사광선이 드는 창가, 그리고 온도 변화가 잦은 주방 근처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온도계를 가지고 집 안 곳곳의 온도를 측정해보는 것도 좋은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섭씨 10도 내외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감자를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서 감자를 보관할 때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바로 베란다입니다. 겨울철 베란다는 온도를 낮게 유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바로 한파가 몰아치는 날
감자가 얼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자는 영하로 떨어지는 온도에 매우 취약합니다. 한번 얼었던 감자는 해동되면서 조직이 파괴되어 물컹해지고 단맛이 이상하게 변하며 조리해도 식감이 푸석푸석해져 맛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중보온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큰 스티로폼 상자나 두꺼운 종이 상자를 준비하고 그 안에 감자를 담은 원래의 상자를 넣는 것입니다. 즉, 상자 속 상자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이때 두 상자 사이에 빈 공간에 단열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 넣습니다. 크럼플드 신문지, 뽁뽁이 에어캡, 헌옷, 담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단열재 층이 외부의 냉기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고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상자 뚜껑도 마찬가지로 안쪽 상자를 덮고 바깥쪽 상자도 덮어 이중으로 보온을 해줍니다. 이렇게 만든 이중 보온 상자는 영하의 날씨에도 내부 온도를 영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파 경보가 있는 날에는 상자 전체를 두꺼운 담요나 이불로 한 번 더 감싸주면 더욱 안전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겨울철 베란다에 낮은 온도를 장점으로 활용하면서도 감자가 어는 위험은 막을 수 있는 아파트 환경에 최적화된 천연 저온 저장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자 호텔을 완벽하게 만들고 최적의 장소에 배치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장기 보관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해놓고 잊어버리는 set it and forget it 방식이 아닙니다. 최소한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은 시간을 내어 감자 상자를 열어보고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작은 수고가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점검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썩거나 무르기 시작한 감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상자를 열었을 때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어딘가에서 부패가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 싹이 나기 시작한 감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과가 발화를 억제해주지만 일부 성질 급한 감자는 싹을 틔울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함께 넣어둔 사과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사과가 너무 무르거나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면 즉시 새로운 신선한 사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상자 내부가 너무 축축하지는 않은지 혹은 신문지가 젖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젖은 신문지는 마른 것으로 교체해주고 가끔 상자 뚜껑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가 생긴 감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다른 건강한 감자들로 문제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감자들이 봄까지 무사히 겨울잠을 잘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부를 물어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기 점검 중에 만약 문제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빠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썩거나 무르기 시작한 감자를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즉시 그 감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제가 된 감자 하나만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자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던 주변의 감자들도 함께 꺼내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패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곰팡이, 포자나 세균을 통해 이미 주변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이 감자들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므로 장기 보관 그룹에서 제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먼저 소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싹이 나기 시작한 감자를 발견했다면 그 감자 역시 따로 빼내어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그 감자의 휴면 상태가 깨졌다는 의미이므로 계속 보관해두면 싹이 더 자라면서 감자의 영양분을 계속 소모하게 됩니다. 함께 넣어둔 사과가 물렁해지거나 상했다면 주저없이 새롭고 단단한 사과로 교체해 주세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과는 더 이상 감자의 발화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원칙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입니다.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감자들을 과감하게 격리 조치하는 것이 나머지 전체 감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 방역이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이지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다른 흥미로운 민간 요법들도 존재합니다. 만약 집에 사과가 없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허브, 특히 민트, 세이지, 로즈마리와 같은 식물들은 감자의 발화를 억제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른 민트, 잎이나 세이지 잎을 작은 천 주머니에 담아 감자 상자 안에 함께 넣어두거나 아잎 자체를 감자들 사이에 흩뿌려두는 방식입니다. 허브의 강한 향이 감자의 생장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며 벌레를 쫓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숯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숯은 강력한 제습 및 탈취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 상자 안에 숯 몇 조각을 함께 넣어두면 상자 내부의 과도한 습기를 흡수하여 감자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숯 자체가 발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를 막아 보관 기간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사과를 이용하는 방법만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사과를 이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며 다른 방법들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감자를 봄까지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감자 보관을 위한 황금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싹난 감자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첫째, 서늘하게 쿨입니다. 섭씨 4도에서 10도 사이, 우리 집에서 가장 서늘한 곳을 찾으세요. 따뜻한 주방과 냉장고는 금지 구역입니다. 둘째, 어둡게 닥입니다. 빛은 감자의 적입니다. 상자, 신문지, 천 등을 이용해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감자가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해주세요. 셋째, 건조하게 드라이입니다. 감자를 씻지 말고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세요. 축축한 감자는 부패의 지름길입니다. 넷째, 숨쉬게 벤틸레이티드 하세요. 비닐봉지는 절대 안 됩니다. 구멍 뚫린 종이, 상자나 바구니를 사용해 감자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 황금률은 바로 사과와 함께 with an apple입니다. 신선한 사과 한두 개가 뿜어내는 에틸렌 가스는 감자의 싹을 막아주는 천연 발화 억제제입니다. 이 5가지 황금률, 즉 서늘하고 어둡고 건조하고 숨쉬게, 그리고 사과와 함께, 이 원칙들만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감자는 겨울 내내, 그리고 봄이 올 때까지 신선하고 맛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감자 보관의 달인이 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겨우내 우리 속을 썩이던 감자 문제가 주방에 있던 흔한 사과 한 알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더 이상 싹이 났다고 아까운 감자를 버리거나
쭈글쭈글해진 감자를 보며 속상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은 겨울에 사둔 맛있는 감자를 따뜻한 봄날 5월까지도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감자볶음, 감자전, 닭볶음탕까지 신선한 감자로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요리들을 마음껏 상상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살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만 알고 있는 특별한 감자 보관 비법이나 감자와 관련된 재미있는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